애널리스트 톡톡 들어왔습니다. 오늘은 저희 키움증권에서 증권업종, 보험업종 담당하시는 안형준 연구원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저희가 이제 어느덧 한 세 번째 좀 뵙는 것 같은데 네. 처음 뵀을 때는 네.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고 네. 두 번째 뵀을 때는 갑자기 분위기가 꺾여 있었고 침체돼 있었고 오늘은 다시 네. 뭐 이게 리포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증권 어게인으로 나오셨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아니, 최근에 제가 FN 가이드 보다가 되게 반갑더라고요. 연구원님 이름이 아, 그런가요? 네. 인기 검색어에 팍 이렇게 꽂혀 있는 걸 보고 네. 어디 방송에 나오셨거나 어떻게 얘기를 하셨나 보다, 리포트가 화제가 됐나 보다 싶었는데 그것 또한 신기하더라고요. 증권업종 리포트가 보험업종 리포트가 이렇게 또 핫할 수도 있구나 싶어서 다시 한번 시장의 50억으로 다시 조정이 된 것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증권주 다시 달리고 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단순히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봅니다. 어떤 부분들이 랠리의 배경이 되고 있을까요? 네, 아무래도 전체적으로는 좀 이제 증시의 상승 흐름을 앞으로 좀 장기간으로 좀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네.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대한 이제 촉매제로 작용을 한 게 이제 대주주장도세 기준을 50억으로 유지하겠다라고 공식적인 이제 정부의 언급이 나왔어서 그 이후로 다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코스피가 좀 다시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사실 이번 상승장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정부 주도적으로 올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. 네, 그 정부가 언제까지 요거를 이제 끌고 갈 거냐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거든요. 네. 그래서 상당히 좀 정치적인 그런 이슈도 있지만 그러네요. 최근에 이제 뉴스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개헌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, 자꾸 이제 그 대통령님 기자회견 할 때도 이 주식 투자자에 대한 그 우호적인 정책이 얼마나 좀 중요한지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. 아마 좀 이렇게 좀 지금 여당의 집권당의 그런 행정부 임기나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단기에 그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최소한 이번 정부 안에서만큼은 증권주가 계속 좀 모멘텀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. 네, 맞습니다. 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네. 그 배경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? 증시 추가 상승 랠리 기대감도 있다라고 여기다가 리포트에 쓰셨더라고요. 네네네. 어떤 맥락인가요? 일단은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는데 네. 첫 번째는 아무래도 좀 실적이 가장 좀 펀더멘탈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이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는 이제 작년이랑 재작년에는 증권사들이 부동산에서 비용을 좀 많이 까먹어서 하반기에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. 근데 반면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안 좋을 수가 없네요. 그러면. 네, 맞습니다. 올해는 이제 비용도 예전에 다 반영을 했고 금리도 좀 많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렇게 대규모의 비용 반영이 없을 거다. 그래서 이게 6월부터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좋으니까 브로커리지 쪽에서는 돈을 잘 벌고 그렇죠. 네, 반면에 이제 실적 까먹는 것도 네네네 까먹는 게 없어지니까 하반기 때도 실적이 좀 괜찮을 거다. 네, 그래서 이 부분이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네, 두 번째로는 일단은 우리나라의 아까 이제 정책적인 요소랑도 약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이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그 주식 투자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.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주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. 그때 동학개미 운동도 그렇고 그래서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주식 계좌 수를 보더라도 전에는 거의 한 2천만 개 코로나 전에는 2천만 개 수준에 불과했더라면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거의 8천만 개, 9천만 개. 아니 인구수보다 많네요. 네, 맞습니다. 사람마다 계좌를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접니다, 보시면 그게 바로. 네, 아마 대부분 그러실 테지만 네, 어쨌든 요거를 이제 증권업이랑 연결시켜 보면은 옛날보다 계좌 수가 한 4배 정도 가까이 늘어난 상황이니까 네, 그만큼 거래대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거고 요게 이제 좀 증권사의 호실적으로 연결이 될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뭐 실적 좋고 증권 관심 많고 그리고 아까 세 개라고 하셨는데 세 번째는 뭔가요? 네,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것도 약간 정책적인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. 이게 네. 사실 이 단발성으로 그칠 거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. 예, 그렇죠. 네, 근데 그래서 이제 정책 모멘텀이. 네네네 네. 맞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먼저 이 밸류어 프로그램이라는 걸 시행을 했던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일본은 사실 거의 한 10년 정도 기간에 걸쳐서 이 밸류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거든요. 그랬군요. 그래서 이제 그래프에 보시면은 네. 2013년도에 그 아베노믹스가 시행이 되면서 이 밸류업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는 정책을 이때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. 와, 이때 비약적으로 거래대금이 들었구나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거래대금도 그 이후로 계속해서 좀 이제 증가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, 그러네요. 예, 보시면 니케이 지수도 이제 천장을 뚫고 계속해서 최근까지 좀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나라도 요걸 대입해서 요 그 장기 사이클의 초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,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이 단기에 그치지 않을 거고, 네, 앞으로도 이렇게 거래대금이 레벨업되는 과정이 몇 번씩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거 되게 쉽게 표현하면은 딱 그거네요. 지금 정부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까지 코스피 투자자들이 실망했던 게 항상 코스피는 이번에 마지막으로 믿어볼까? 네. 정부가 이번에 코스피를 부양해줄까? 그러다가 항상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인데 네, 맞습니다. 이번만큼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가정이 들어간다면 일본의 사례처럼 이렇게 진짜 구조적인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네. 그리고 또 거래도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거고 네, 맞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그 정책을 바탕으로 정부가 뭔가 또 하고 싶은 걸 더 할 수 있으니까 네. 제대로 맞아 들어가면 참 좋을 텐데 네. 그거를 믿으면 증권주를 가져가시는 거고요, 여러분. 네. 그걸 못 믿으면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아 하실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또 이 외에 또 앞으로 주목해야 될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네,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증권사들의 주가가 오른 것 자체가 네. 크게 보면은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증시가 올랐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거래대금이 증가해서 이제 증권사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국면으로 봐서 크게 이제 큰 상승축 두 가지는 이제 브로커리지 수익이랑 주주환원을 얼마나 잘 하는지 요 두 가지에 좀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얼마나 잘 버는지 얼마나 잘 나눠주는지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그 리테일 MS가 높은 회사들이 훨씬 더 돈을 잘 벌 거고요. 네. 네, 대표적으로는 뭐 저희도 제일 잘하지만 네. 또 이제 뭐 미래에셋증권이나 아니면 뭐 삼성증권 뭐 이런 회사들도 리테일 MS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. 이러한 회사들의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. 주주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저희도 물론 지금 하고 있지만 네, 제외하고 본다면은 이제 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뭐 배당 늘린다고 하고 뭐 자사주 소각 늘린다고 하고 있으니까 요게 이제 브로커리지도 잘하고 주주환원도 잘하고 겹치는 증권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주가 상승률이 가장 좀 높을 거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. 네, 그래서 어쨌든 정리하면은 두 가지 모멘텀의 큰 축은 거래대금이랑 주주환원이고 그거에 대해서 교집합을 찾아보면은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수혜를 많이 맞습니다.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결국에는 그 브로커리지라고 얘기해 주신 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 그 얘기거든요. 그래서 얼마나 돈을 지금과 같은 좋은 장에서 수수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는 뭐 1등이 어딘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저희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탑픽은 미래에셋증권으로 얘기를 해주셨고요. 그래서 이 정부 정책과 증권주의 시너지가 과연 지속되는지 여부를 여러분이 신뢰하신다면 앞으로 이제 한 3년 남았죠. 그동안 4년이죠. 임기가 5년이니까. 네네. 4년 동안은 증권주를 포트폴리오에 하나 정도는 추가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러면 안영준 연구원과 함께한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